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예, 어제 오랜만에 집회를 했는데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옛날에 서울역에서 했던 집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때 더웠는데 더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각오를 하니까 그래도 더위를 이기만 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도 했고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흐려서 그렇게 날씨가 덥지 않겠거니 하고 나갔는데 엄청 더웠어요. 예, 그런대로 뭐 오랜만에 한 집회였고 또 일단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그만한 옛날 같은 그런 막 분노 뭐 이런 거는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대로 잘 이겨냈었고 땀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뭐 옛날하고 다르게 나이가 들었나 아니면 생체 리듬이 변했나 땀은 많이 좀 나더라고요. 땀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아침에 현충원 갔다가 거기에 아마 11시 반쯤 11시 40분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구나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현충원 갔던 분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좀 여유있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되면서 그랬는데 막상 집회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또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날씨가 더운데도 뭐 날씨가 덥고 오랜만에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다행이었고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정말 살아있구나. 진짜 여전히 누구라도 무서워할 세력이겠구나. 뭐 언론들이 또 뭐 꽤 힘있다는 정당들이 우리를 말 안하고 있지만은 정말 저들이 내심으로 엄청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겠다 하는 것을 어제 또 실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참 다행이었어요. 대표님께서 여유있게 또 뭐 현충원 방문 잘 하시고 또 뭐 동지들 만나시면서 웃으시고 여유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집회 때에 언급을 하시면서 용서를 하지 말까요? 용서를 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뭐 제가 본 조은진이라는 정치인은 참 큰 인물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통이 크고 또 정말 당당한 분이 아니었다면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좀 우리가 5년 동안 2016년, 2017년부터 봐왔던 그런 분이라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공화당을 서측한 뭐 정치인이라고 했던 그런 인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봐왔던 뭐 300명의 국회의원들 다 훑어봐도 정말 좋은지만한 정치인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뭐 우파라는 정당이 있으면서 박 대통령을 쫓아낸 그런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친박이라고 했던 인간들도 정말 하나같이 비겁하게 짝이 없는 저런 인간들보다 정말 그런 인간들에 비할 바 없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제가 조은진 대표하고 같이 해온 것이 좀 자랑스럽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그나마 희망이 있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어제도 그런 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고 또 오신 동지분들도 걱정을 하지를 않아서 그것은 뭐 조은진이라는 정치인 우리가 같이 해왔던 그분이 가진 그런 당당함이어서 그렇겠다 생각하고 어제는 참 좋았다는 생각이에요. 도리어 한편으로 어제 그렇게 그저께 일을 벌리고 같이 하지 못한 친구들 마음들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여전히 유튜버들은 떠들고 있겠지만은
항상 일이 생길 때마다 유튜브들이 좀 문제가 돼요. 뭐 변희재 사건 때는 뭐 저는 뭐 아예 그 싸움에 사실 그 싸움의 시작도 저는 모르고 있었고, 별로 그때만 해도 카톡이나 이런 거 SNS 활동을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재판 갔다가 페이스북만 했지 카톡, 밴드, 카페 이런 거는 전혀, 특히 카페, 밴드를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뭐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고 뭐 그 양평이라는 그 여자가 계속 그 쌈박질 하는 거 올려갖고 제가 올리지 말라고, 너 만나면 길거리에서 머리를 다 집어 뜯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은 별로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건이 흘러 들어갔고, 뭐 그 인간들이 그 변희재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나가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었죠. 그건 아닌데, 이렇게 갈라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했었고, 나가서도 하는 행동들이 참 한심스러웠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 12월 달에 홍문종이가 박 대통령을 고의 감옥수로 다시 보내드려야지만 12월 25일 날 나오신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건 때문에 조용한하고 등등 문제 뭐 그런 일이 터졌었고, 그때도 저는 카톡에서 가능하면 그 체락이 그 동지들을 뭐 당원들을 그 부추기는 그런 방송에, 제가 뭐 다른 방송 보진 않았어요. 다른 방송은 보진 않고 12월 2일날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서 12월 2일날 체락이 하는 방송에 전부 다 당원들이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체락한테 당원들 선동하지 말라, 2일, 3일, 4일 계속 선동하지 말라고, 그러고 마지막 가서 체락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했다가 결국 당했죠. 그때도 뭐 톡방에서도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한 5일, 12월 5일, 6일 이때쯤부터 톡방을 닫아버렸어요. 톡방을 보질 않고 12월 25일 날 그래, 그 체력을 편들면서 그렇게 난리친 인간들, 조용한을 쫓아내려고 했던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한 놈도 사과하는 놈도 없이 결국 그렇게 했고, 그때도 많은 당원들이 상처를 받고 뭐 나간 동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고 있다가 1월달, 2020년 1월달 돼갖고 홍문종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때도 저는 뭐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당원들은 조용히 좀 지켜보자, 당대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도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또다시 일단은 두 대표한테 맡기자 뭐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쯤인가 목요일쯤인가 대표님께서 재판 갔다가 집회는 두 군데서 하지 않는다, 부산에서 우리는 예정대로 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라지고 뭐 당에 분란이 생기고, 그때는 제가 뭐 홍문종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고 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면서 뭐 그때는 홍문종이라는 인물보다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 그것 때문에 많이 분란이 됐었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뭐 딱히 홍문종을 지지해서라기보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당무들이 달게 들어갖고 내쫓고 그래서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건지 알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 경기도에 있는 분 뭐 연락도 안 받더라고. 제가 문자도 몇 번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뭐 전혀 대답을 안 하고, 또 강원도에 있는 분 참 제가 좋아했고 참 우아하고 그랬던 분인데도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언제 한번, 그렇죠,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12월달 이때였을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뭐 이러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영원히 찾을 수는 없겠죠. 뭐 박 대통령이 나오신 이후에 뭐 우리 당에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 그렇게 저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 한마디로 하면은 막 공격을 해서, 저는 그때도 당연히 뭐 당에서 좀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당원들끼리는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주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고, 지금 뭐
한근영, 강민수, 뭐 나머지 친구들은 뭐 강민수랑 같이 하는 친구들, 뭐 또 지영준 어리고, 그 다음에 중국 측은 나성환이는 뭐 바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올렸고, 그랬는데 제가 한근영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정말 내질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여전히 당원들이 나서서 이 젊은 친구들을 공격하는 거는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정치라는 게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조원진이라는 정치인의 동호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작년이나 뭐 2020년도나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선거 끝나고 나서도 정말 우리 당이나 조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조원진 사당하러 가자. 제가 확 질러버렸어요. 그래, 뭐 정치인 하나뿐인데 사당하러 가는 게 어떠냐, 사당하러 가자라고까지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뭐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 그 위한다고 해서 제가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고, 제가 그 조원진 대표를 뭐 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뭐 끄리낌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치 집단이고, 또 어떻게든 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우리 공화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좀 넉넉함, 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분란에 있더라도 우리는 당원들은 여기서 난리를 치면서 이 친구들을 막아버리고 쫓아내고 온갖 욕설 하고 이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제 느낌은 이 친구들은 참 청년들이고 나는 장년이구나, 나이를 내가 그래도 더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뭐 남에 대한 배려를 내가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고, 물론 이 친구들은 이제 조 대표님이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좀 다독거려 주고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뭐 전부 다 상대적이죠. 뭐 한근영이나 강민수나 뭐 20대 30대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얼마든지 뭐 20대라도 뭐 10대라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렇다고 뭐 조원진 대표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또 살피고, 또 신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다들 상대방이 볼 때는 서로가 모자라는 점이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근영이나 강민수를 볼 때는 이런 점을 참 못 챙겨서 일을 저질렀구나. 충분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더구나 이제 당원 동지들이 굉장히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삼았던 점은, 왜 오랜만에 하는 집회, 참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선거 전부터 우리가 집회를 하지 못한 거랑 감안하면 몇 달 만에 하는 거고, 참, 그러고 정권이랍시고 바뀐 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집회가 좀 중요한 거였는데, 그 집회를 하루 앞두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하고, 저도 막상 그날 저녁에 되고 있는 분한테 연락을 받고 참 고민을 바로 그 점을 했어요. 내일 집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랜만에 하는데 선거가 지나고 나서 안 그래도 적게 나올 텐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이걸 어떡하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그런 행사를 앞두고 했다는 것이 당원 동지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점이에요. 그런 거는 충분히 헤아릴 수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왜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질렀을까. 그 뭐 이준석이 문제로 국민의힘당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 당에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면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질렀을까. 응? 그리고 또 뭐 비대위, 진짜 비대위란 말만 들어도 우리는 경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왜 우리 공화당에 뭐가 그렇게 필요했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골랐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뭐 우리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2년 전에 전당대회를 하고 올해도 전당대회가 있는데 조 대표님이 2년 바로 되는 날짜에 하지 않고 뭐 11월 달 이때쯤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대해서도 뭐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뭐 우리 공화당에서 달라질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사람이 와 있어서 전당대회 나간다면 또 우리가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2년 전에도 떡수가 와서 한다고 그러다가 등신 같은 게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뭐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 솔직히 강덕수가 나오고 한번 패대기 쳐지는 꼬라지를 보고 싶었었어요. 뭐라고 연설하는지 듣고 싶었었는데 등신 같은 게 내가 뭐 나갈 줄은 알았어요. 네가 며칠이나 견디겠나. 그랬는데 결국 뭐 며칠 만에 변명이랍시고 두는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 뭐 변명이라는 거 이 인간이 그만둘 거라는 거 저는 충분히 예상했는데 변명이랍시고 올려놓은 거를 늦게 봤어요. 그리고 톡방에 사람들이 뭐 이 인간이 이제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니까 욕을 막 하는데 제가 그것도 말렸어요. 욕하지 말라. 차라리 당대표로 이거만 실시간을 할 걸 그랬네요. 사실 짧게 하려다가 그냥 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좀 말이 좀 길어지네요. 당대표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 뭐 얘기하는 것도 비교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후보자 등록비도 많이 오면 우리가 뭐 행사 비용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 이제 카톡방에서 그게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랬는데 진행 계속 하지를 못하고 이 인간이 그만두는데 그 변명 자체도 너무 한심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 변명을 보고 그때서야 제가 강덕수를 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 지금은 기억은 안 나요. 등신 같은 게 나와갖고 그 꼬라지로 그만둘 때도 한심한 변명을 했었죠. 그때도 당대표에 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있다고 한들 우리 그때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은진 같은 정치인을 기대했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조은진 대표처럼 할 만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뭐 제가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말을 해서 뭐 당대표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뭐 분위기를 막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은진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누구로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 또 황근영이나 강민수가 걱정을 해서 뭐 당대표를 대표님이 뒤에서 상황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조은진 대표의 그 당 이제 앞으로 당시에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당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겠지만은 조은진 대표가 그렇게 정말 뭐 어떤 뜻으로 뭐 저랑 얘기할 때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당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겠나 해서 대표님께서 뭐 뒤에다 하면서 내가 오늘 바쁘니까 누구를 오늘 대신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는 모르지만은 조은진 대표가 약간이라도 당에서 조금 뭐 좀 멀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는 당원들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제가 한 거는 대표님의 이미지가 너무나 진짜 안 좋으니까 그 전부 다 변희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다 나가서 당에서 나간 인간들이 헛소리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좌파 방송에 나가니까 좌파들이 전부 다 놀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듯이 대표님도 좀 편하게 밖으로 당에 대한 걱정하시지 말고 나가시면서 좀 새로운 이미지 빌드업을 하시라. 좌파들이 모르고 있다가 헛소문만 듣고 있다가 정말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거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여러 방송에 편하게 다니면서 뭐 또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미지 빌드업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뭐 제가 아는 그 단체에 어떤 사람들 엄청 욕을 했는데 전부 다 개 엉터리,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대표님이 정말 이 억울한 그 누명 좀 벗고 이미지 빌드업하고 당의 간판은 뭐 우리 공화당이 2년 동안에 아직 급한 일이 없으니까 뭐 편한 대로 뭐 진순정이 나가서 좀 다른 당의 후보들하고 다른 당의 다른 당의 좀 뭐 내세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만나고 이러기를 바랬지만은 한근영 최고위나 강민수가 뭐 정확하게 어떤 생각으로 뭐 비대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조은진 대표를 대신하는 어떤 뭐 조은진 대표를 뭐 걱정하는 뭐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런 상황으로는 당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점을 저는 한근영이나 강민수 군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강민수 군이 우리랑 같이 한 지가 어쨌든 초창기부터 시작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봐왔던 그런 사람들, 강민수 군이 몰라서 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대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인간들마저도 정말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친구들을 발굴하고 키워서 같이 해야자 이런 마음이 정도니까. 어제 그 동지들은 뭐 대체로 제가 얘기해 본 분들도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너무 그냥 젊은 친구들이 좀 철이 없었다 이 정도로 간주를 하고 또 젊은 친구들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근영이나 강민수나 또 강민수랑 같이 했던 박이찬, 양정원 뭐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우리들만큼 우리 공화당 역사를 모르니까 뭐 그 우리랑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한 언급도 하고 물어보고 했다는데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에 창당을 해서 정말 뭐 정치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정치물을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뭐 규모를 좀 갖추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규태이든 뭐 또 서석구 변호사야 뭐 박 대통령 탄핵 사건 때부터 했던 분이라 우리는 고맙고 그랬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같이 하면서 봤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좀 당이 커지고 하면서 또 다른 분들도 오셨기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규태 씨 같은 경우는 뭐 홍문종 그 사태 때 좀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지만은 물론 그때에도 당원들이 좀 쓸데없이 공격을 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좋은 핑계로 그만두시게 된 거는 뭐 우리 공화당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도 있고 한데 한건영 군이나 강민수 군이 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했나. 결국은 뭐 쓸데없이, 네, 저는 분명히 뭐 쓸데없이라고 보는데 전화를 해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거기에 굴복을 했다는 생각이고, 좀 그런 말들 뿐만 아니고 뭐 톡방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은진 대표도 뭐 2016년도부터 탄핵이 되면서 태극이 들면서 나와서 5년 동안에 조은진 대표가 당한 것도 엄청 많이 봐왔잖아요. 더구나 뭐 그거는 한근영 군도 그런 일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일로 사람들을 만났는지 접촉을 했는지 어쨌든 뭐 소문들은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게 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조금 더 좀 조은진 대표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나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다 뭐 충정에서 애국 충정에서 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의 당원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 한근영 군과 강민수 또 같이 했던 친구들은 네, 제가 이름을 다 불러줘야 되는데 네, 양정원, 박희찬 뭐 이 두 친구들이 와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든든했었어요. 든든하고 박 대통령 아니 조은진 대표 옆에서 또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참 좋다고는 생각을 했고 여전히 많은 당원들이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시고 조은진 대표님께 사과하시고 들어오길 바래요. 뭐 조은진 대표님이 뭐 섭섭하게 뭐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인 거고 뭐 서로 간에 마찬가지죠. 뭐 조은진 대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모든 거를 다 챙겨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분도 많은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뭐 2020년 그때부터 아니 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고 뭐 박 대통령이 당한 저런 탄핵 또 조은진 대표님이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말한다고 그러면 한근영이나 강민수 군이 없어도 조은진 대표는 눈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조은진 대표나 우리 당원들이 한근영이나 강민수 군한테 애원을 해도 그거는 또 안 된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버님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 했던 사람들도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18년 동안 도움을 받았고 있다가 하루치며 탄핵했던 인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세상에서 조은진 대표라고 뭐 어떤 한 사람의 몇 사람의 연연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뭐 오고 가고 만나고 하는 데서 연연하지 않아요.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누구든 애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근영 군이나 한근영 군은 어릴 때부터 여기 태극기를 들면서 해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근영 군이 정말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인으로 커나가길 바라고 또 강민수 군도 할아버지와 박정희의 그 인연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같이 하면서 정치인으로 커나가길 바라고 또 박희찬이나 양정원 친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에서 언젠가는 정말 뜻을 두고 또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정당으로 됐을 경우에 분명히 누구보다도 괜찮은 정치인으로서 커나갈 수 있다는 역량은 되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젊으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또 뭐 당원 동지들이 못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다 아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생각이 짧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은진 대표님도 참 마음이 상했겠죠. 정말 저도 그랬어요. 배신이라는 게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한 배신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크게 상처는 받지 말길 바래요. 어쨌든 일은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조은진 대표님도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을 테고 또 어제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다고. 네. 두 분 다 그 조은진 대표가 얘기해 보셨던 그분들도 다들 유순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짧았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시길 바라고, 저도 또 이제 생각하면서 정말 당을 위한다면 젊은 친구들도 조은진 대표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기대할 게 아니고 열심히 나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자고 얘기를 많이 권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공화당에 와서 한번 겨뤄보고 우리 공화당을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대신에 우리 공화당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참 마이너스죠. 응? 그러니까 앞으로 전당대회가 바로 있는 건 아니니까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당 후보라도 또 이제 제가 말은 조은진 대표만한 그런 수준이 우리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조은진 대표가 수준을 너무 많이 높여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셔서 당대표가 됐을 때 당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충분히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야말로 그 젊은 친구들이 말한 대로 조은진 대표가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대표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서 조은진 대표가 당을 떠나는 거는 아닐 테고, 조은진 대표가 2017년 2017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갖고, 또 2024년도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짐도 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24년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분이 좀 대신하고, 조은진 대표야말로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지금 와서 어떤 국회의원이 와서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떤 그래도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좀 네트워크가 강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화당에 와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조은진 대표님은 정치적으로 역량을 좀 넓혀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우리 공화당에 와서, 또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에 와서 최고위원 노릇하면서 위원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권해서 오게 해서 그때야말로 정말 쇄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번 해프닝으로 당을 그만두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끝내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화려한 영광을 가진 후에 그때의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젊은 친구, 제가 양정원이나 박예찬 같은 경우에는 강민수가 많이 좌지우지를 하겠죠. 그래서 한근영이 또 정치적으로 좀 더 커야 되고, 강민수도 또 우리 공화당에 와서 더 커야 되고, 또 다른 두 젊은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 최영주는 아직 어리니까 학교 공부를 더 하고, 저도 최영주를 보면서 최영주가 말하기를 굉장히 여러 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견뎌왔다. 근데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박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었어요. 더구나 또 우리 공화당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형제자매 친구들 사이에서도 힘든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부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를 느끼진 않아요. 항상 저는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언젠가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준다면 최영주도 열심히 비난을 받으면서 해왔던 그 시절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주군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정말 이런 올바른 정치인이 있다, 올바른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알려면서 뭐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공화당이나 알리고 또 정치에 좀 관심을 두라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니까 성환이처럼 좀 생각이 짧았다 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동지들도 이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비난은, 더구나 뭐 자식 뭐 또는 손자 같은 이런 친구들에서 비난은 그만두세요. 어제 제가 뭐 잠깐 오면서 뭐 단디 방송 봤더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반대예요. 우리 공화당이 정말 정당으로서 외연을 넓힌다고 생각한다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뭐 분탕 부숴갖고 너도 오지 마라, 너도 오지 마라, 너도 나가라, 너도 나가라, 이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강하면은 누가 와서 온다고 한들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조은진 대표님께서 워낙 단단한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은 견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에 한민호 씨 그만두고 나서 다른 분하고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러는데 한민호 씨가 뭐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민호 씨가 많이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은 굉장히 물론 한민호 씨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조은진 대표한테 실망했다는 그런 부분도 뭐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한민호 씨가 조은진 대표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직도 한민호 씨가 좀 더 사회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성우 군도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때 제가 항상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김수복 단장이 있으시네요. 제 혼자 찾아가 보려고 했었어요.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당사 갔다가 김수복 단장이 있길래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그럼 당장 가보자 이렇게 해서 당장 가서 찾게 되면서 김수복 단장하고 같이 이성우 군을 만났는데 얘기를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다 아끼는 사람이었었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은 것도 있었고, 또 조은진 대표님에 대해서도 저도 뭐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당장 그 이성우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가 김수복 단장님한테서 김수복 단장님한테 조은진 대표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2주가 지나고 난 후에 너무 늦게 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성우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그날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됐고, 토요일날 집회를 가면서 유림이하고 또 톡을 많이 주고 받았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 생각은 성우 군도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은진 대표가 2주 동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동안에도 조은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성우 씨는 좀 더 커야 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뭐 유림 씨하고는 인사적인 톡은 주고 받지만은 성우 씨 보고 빨리 당으로 오라 이런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진 않아요. 성우 군이 좀 안타깝게 사회생활을 좀 안 했다는 생각이고,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한건영 군이나 강민수 군도 뭐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이고 하니까 너무 시간을 두지 말고 대표님께 전화해서 생각이 짧았다, 충분히 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사과를 하시고 돌아오길 바래요. 이거 어제 제가 동지들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다 아끼고 걱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남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다시 젊은 친구들로 옛날같이 이렇게 신나서 활동하는 그런 일로 또 만들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를 바라요. 제가 당에 안 들어가서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세한 일은 모르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건 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뭐 직장생활 했지만은 직장생활 할 때 하루하루가 직장생활에 신나서 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가서 힘든 생활이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어릴 때는,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매일 정말 나가기 싫다는 생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또 제 혼자 일을 하면서, 뭐 저 혼자 일을 하면서는 굉장히 편했죠. 제가 뭐 외국 회사에 에이전트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하니까 그건 편한 것도 있었지만, 에이전트 일을 한다고 해서도 내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쓰지만, 거래 회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울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본사에도 정말 몇 번이나 편지를 정말 쓰고 싶을 때가 있어서 썼다가 안 보내고, 썼다가 안 보내고,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고 벽 보고 얘기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만두면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세월을 한 16년 이렇게 지나고, 또 뭐 탄핵되면서 일도 이제 적어지면서 결국은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내게 그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참 고맙고, 내가 다시 그 어릴 때 그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장이나 부장을 씹는 그 대신에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는 제가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밑에 있는 직원들 볼 때 좀 지금처럼 달래는 역할도 좀 하긴 했었죠. 제가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걔네들하고 같이 이제 일로서 섞이면서 같이 상처받는 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 좀 위로해주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얘기는 많이 해줬었죠. 그런 한때 정말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 사장을 씹었고 이런 적이 많았는데, 그때가 되면 좀 더 그 회사 분위기를 이해하고 뭐 욕하는 걸 좀 그만두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좋은 직장에 나한테 떨어지겠나, 그렇게 좋은 기회나 직장이 있으면 딴 사람이 나거 채 갔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을 참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의 상황, 너무 정당,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여야 하는 직장하고는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뭐 뜻을 둔 곳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정당이 뭐 한근영이나 강민수 군한테 뭐 이렇게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좀 어린 마음에 성급하게 했다라고 사과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길 바래요. 예. 그랬을 때 동지들이 그렇게 냉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전화해서 책임을 져라, 뭐 누구라도 책임져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당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휩쓸리면 안 돼요. 조은진 대표님이라고 이런저런 말을 안 들었겠어요. 어? 그리고 솔직히 저는 유영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있으면 모든 게 유영아의 장난, 농간이었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랬던 만큼은 조은진 대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뭐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조은진 대표도 정말 어디 가서 좀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울고 싶은 때가 없지 않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동지들도 있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와서 또 우리랑 같이 없던 일로 하고, 한번 또 시련을 한번 겪었다 생각하시고 같이 해주길 바래요. 그렇게 뭐 지나고 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대표님께 뭐 저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전화 걸어서
한 번쯤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좀 섭섭하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뭐 한근영 군이나 강민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께 전화를 해서 생각이 좀 짧았다. 얼마든지 우리 공화당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변화는 가질 수 있는 건데 밖에서 또 말들이 들리도록 행동한 것은 잘못했다. 사과를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래요. 조원진 대표가 그걸 못 받아줄 사람은 아닐 테니까 용기 내시고 연락하시고 또 제가 그랬어요. 젊은 친구도 호기 한번 부려본 거예요. 귀엽게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빨리 돌아오시고 유튜브들은 그 비난하고 또 당원들도 그 유튜브 보면서 같이 내합부동해서 젊은 친구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일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